자, 우리가 제 40포인트요. 40포인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의무 및 회사와의 자기거래.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40포인트로 띄워놓은 것은요. 둘 중에 하나씩 각각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나오면 이제 우리가 회사와의 자기거래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두 개가 합해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2024년도에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갈 내용입니다. 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냥 조문을 잘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조문에서 이제 397조의 2입니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이용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요거 이제 외워야 돼. 이사의 승인,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요거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요것도 그대로 외워야 되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년도에 나왔죠. 조문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섞어서 나오는 거죠.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요것도 외워야 되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소화해야 된다. 원래 이사의 어떤 그 결의는 이제 우리가 이사 그 가반수 출석 이사 가반수로 이게 결의 정족수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약간 특별 결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자기거래와 요거 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구차하는 분들은 이제 그냥 하나로 그냥 호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 권하잖아요. 두루 띄어야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요것도 띄어야 되는 거죠. 밀접한 아,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 있는 사업계 이것도 하나 띄어야 되는 거고 네 개로 이제 낼 수도 있고 두 개로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외워야 됩니다. 자, 1항에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399조 1항에서 이제 해당되는 거. 고의가실로 그죠? 법령정가나 위반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건 이제 법령에 위반된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399조 1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감사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다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추정한다. 이 조문 그대로 외우는 겁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로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이사의 승인은 이사 사전 승인이고요.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 외워야 되죠. 금지되는 사업기회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저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 이렇게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눠본 겁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기회, 회사가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요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금지 위반한 경우는 이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99조 1항에 의한 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를 위반으로 인해서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요거까지 다 외우면 다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 정도 외워두면 이제 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길게 냅니다. 이사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 맞죠, 이게? 근데 17년에서 뭐로 나왔냐면 이사 가반수에 의한 이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가반수수의 가반 찬성입니다. 원래 이 정적수가 17년도에 나온 틀린 지문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한 문제로 보고요.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기거래 제한이죠. 이 자기거래 제한의 경우는 22년도에 우리가 지문 자체만 난 게 아니고요.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 출제가 했어요.
그 19년도에는 그냥 조문만 나왔고요. 그래서 조문 그대로 외우고 그다음에 이론도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고 24년도에 나오길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거래 금지죠. 독자적으로 한 문제 나오면 이제 조문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398조를 보겠습니다. 이거 398조에 보면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그죠? 다음 이사 등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집행임원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직무집행자도 이제 들어가고, 직무대행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여기를 보겠어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게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회사 간의 자기 거래에서만 그 나오는 거죠. 우리가 397조 2에 보면 이제 회사의 기획 및 자산 운용의 유용 금지 의무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게시 의무입니다, 이게. 미리 회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게시 의무가 이제 옛날에 이론적으로 게시 의무를 이제 해야 된다, 의무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있던 게 법으로 이제 된 거죠. 게시 의무를 하고 알리는 거죠. 누구한테 알려요? 회사 이사회에 이제 알리는 거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의 승인은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한다. 이거 똑같고, 그죠? 앞서서 얘기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기 거래 제한에서만 있죠. 우리가 회사의 기획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에서는 여기 없단 말이죠.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틀려요. 없는 걸 우리가 같이 맹글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되긴 될 것 같은데, 이론적인 거 부분이 이제 실제 법조문에 없는 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없죠. 그 다음에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외워야 되죠. 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막 암기를 시키면 쉽게 외워진다. 근데 외울 땐 쉽게 외우는데 시험에서는 활용이 잘 안 되죠.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1호에 보면은 이사 또는 주요주주가 되고 상장회사의 주요주주만 나오는데 우리 학설로는 이제 우리가 비상장회사의 주요주주도 포함된다. 이사 또는 주요주주는 그죠? 제한되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다 해당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 이걸 외우게 되는 거. 이사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 이사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소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까다롭게 될 사람은 이사 주요주주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이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3호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외워야 되죠. 여기서 이걸 외우면 이제 다른 건 쉽게 외워지는 거잖아요. 이사 주요주주 이사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 2, 3호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3호까지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우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에서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그래서 이제 여기 요 3호 세 가지에 해당되는 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5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서. 그때 그 회사 및 자회사도 이제 거래 제한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합해서 5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자회사의 그 주식을 5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 자회사도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 4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호, 3호와 그 요 4호에 해당되는 회사 및 자회사가 합해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중에서 50% 이상을 가진 그 회사 여기는 이제 안 된다. 여기서 요게 그대로 19년도에 이제 우리가 19년 이렇게 나왔잖아. 그대로 19년도에 요게 문제 나왔어요.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론도 좀 기억해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거래란 이사 집행임원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을 하는 거래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제한되는 범위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그 사전 승인이죠. 이사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시 의무가 있다. 조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외우게 되죠. 이사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 여기 다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상법전에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시험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사의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포괄적인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얻어가지고 그냥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마다 각각 당연히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옛날에는 좀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포괄 승인이 인정이 된다, 안 되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본금액 총액 10억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의 소규모 회사. 요거도 이제 우리가 조문이 이제 막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잘 안 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회가 없으니까 이사의 승인을 못 받고 이런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요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면 또 나오면 맞으면 되는 거고요. 자, 제한되는 이사 등의 범위는 이제 우리가 늘 뭡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문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살펴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알고 넘어가는 거죠. 거래 당시에 이사, 사회이사, 사내이사 다 포함되는 거고, 집행임원, 그다음에 청산이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갖는 퇴임이사, 이시이사, 직무대행자. 그러나 거래 당시에 이사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것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이사직을 떠난 후에 투자금을 반환하는 거래는 이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건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오고, 그죠?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고,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학설은 비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도 주요 주주도 포함된다. 주요 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죠. 명의는 상관없이 자기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 해임 등, 요 이제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게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이제 주요 주주다. 뭐 그것까지 이제 나올 어떤 확률은 아닌데 이제 주요 주주 의미가 뭔가 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의 배우자, 상장회사 이사 및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소심한 분들은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 그다음에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 준비속. 외워야 되는 거죠. 이사 상장회사 주요 주주 배우자의 존비속.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 옛날에 좀 내기도 했는데 안 내요, 잘. 그냥 이 조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와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들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합해서, 그죠?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및 자회사. 요것도 이제 의결권, 제한되는 거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사 상장회사의 주요 주주와 이들의 배우자, 이게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건 그대로 나오니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그죠? 5회 회사, 요 회사의 자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회사와 합해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요 회사도 그래서 이에 그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가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19년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해 보면 되겠고요. 보면 이제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존비속이 존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존속, 직계존속, 비속. 그 올라가는 게 우리가 이제 자기 엄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게 이제 존속.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기 아들, 손자, 요건 비속. 요거 비속이고, 요건 이제 반계열적이 되는 거죠. 이 옆으로 있는 거. 누나, 형, 뭐, 이런 경우. 근데 존속만 쭉 이렇게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직계가 그겁니다. 존속, 자기 위에, 비속, 밑에. 자, 그래서 이사의 직계, 비속, 존비속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19년도에 나온 거죠. 여기 19년도에 나왔는데, 뭐 이게 이렇게 이제 한번 좀 고민도 해보는 경우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거의 고민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가 이제 22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게 24년도에도 이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직접 거래와 간접 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만 포함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간접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온 수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안 나오죠, 잘. 그래도 이제 기억을 해두고.
직접 거래라는 건 이사와 회사의 재산에 이사에 의한 회사의 재산 매수. 그러면 이사니까 싸게 산다 이런 얘기지. 이사의 자기 재산의 회사의 매도 좀 비싸게 판다 이런 얘기지. 이런 건 이제 거래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선. 이사의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회사의 채권을 이사가 채권으로 하는 경계. 회사로부터 금전의 대여,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도 이게 직접 거래가 되고, 간접 거래는 대표이사로 주로 많이 나오잖아. 대표이사도 이사잖아요. 대표이사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한다든가, 회사의 재산으로 담보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간접 거래가 포함된다. 요거는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회사와 이사 간의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자기 거래로 보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요거는 뭐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로 할까요? 입장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약속음을 발행하거나 약속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죠. 이제 시험에서 뒤에서 공부하면 발행인 수취인 요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수표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환엄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론이 중심이 돼서 약속음을 이제 우리가 약속음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실무상에서는 약속음이 거의 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환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환엄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시험에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한번 넣어본 거예요. 올해만 써먹을 수 있는 이런 대목이란 말이죠. 올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못 써먹잖아요. 왜? 어음의 경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배서해주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그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음행위의 경우도 이제 우리는 당연히 회사와 이사 간에 대표이사 간에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면 요거는 이사의 승인 사항이다. 그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 거래의 범위입니다. 이사와 회사 간에 충돌이 없는 거죠. 없는 거래 행위.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그죠? 그런 건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행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사와 회사 간의 채권 채무의 상계. 이 문제가 될 거 없죠. 약관에 의한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전형적인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 거래가 약관입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을 한다든가 운송 계약, 참고증권 임치계약, 보험계약 등은 이거는 이제 제한되지 않는 거래다. 그 다음에 이사의 무상증여 행위, 무이자, 무담보 여기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한되는 거래인지 안 되는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틀리는 거지 잘못하면. 그래서 무상으로 무이자, 무담보로 회사에 대부하는 거래 행위는 요거는 이해 충돌이 안 돼 생기니까 이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2년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요걸 좀 집어넣어 봤어요. 하나 더 집어넣어 본 게 이제 요건데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회사 명의의 약속음을 발행하고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수취인이잖아요. 그럼 어음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회사와. 그럼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그 채권자에게 배서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이제 배서를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사의 채권자에게. 이런 경우는 이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게 판례 입장이다. 이런 게 이제 그 제한되지 않는 거래다.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이런 거 가끔가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 하나 좀 살펴보는 거는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어음과 관련된 자기행위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더 이상은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음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공부 시험부에 안 들어가는데 어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건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좀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올해까지는 이제 안 벗어나죠. 그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무효죠. 근데 상대적 무효서를 주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판례와 학설은 그 상대적 무효서는 뭐냐면 회사와 이사 간에 어떤 경우에 거래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무효인데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인데 제3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3자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악의의 제3자와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보고 안 하죠.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데 승인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선의의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는 뭐가 돼요? 우리가 뭐 이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고 이사의 승인 사항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던 선의 제3자는 회사에 대해서 유효하다. 무슨 얘기냐면 이사의 승인 없는 거래가 이루어졌어도 그 선의 제3자는 회사에 대해서 그거와 난 상관없이 너희들이 책임져라 회사가 라고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학설의 입장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옛날엔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알고 넘어가자. 그냥 대충 그냥. 너무 많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시험에 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문 중심으로 조문에서 우리 낼 게 많습니다. 잘 기억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거래를 한 경우에는 아까 397조 2에 보면은요. 자산 유용 금지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의 경우도 똑같이 법령에 위반된 거잖아요. 399조 1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 고의 또는 가실로 그죠?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99조 이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사가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거래를 한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래이므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이제 제가 그 자기거래 독자적인 문제 하나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다. 의무 전반이 안 나오고 하나 공부를 해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도 이거 독자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 그러나 이제 시험에서는 자기거래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없다. 근데 두 개가 섞어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